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들은 마치 귀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1950년 8월 23일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에 실린 6.25 전쟁의 전황 보도 중 한 줄이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북한군 2개 연대가 경남 통영 시내를 기습 점령하니까 한국 해병대가 단독으로 반격에 나선 통영 상륙작전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해병대의 활약에 강한 인상을 받은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가 기사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국내 신문이 이것을 번역하고 또 보도하는 과정에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우리 해병대를 대표하는 수식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번역의 과정에서 약간의 오역이 있었습니다. 데빌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마귀 혹은 사탄입니다. 우리말에서의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닌다? 사실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동서양의 민간신앙에도 퍼져 있습니다. 그런 귀신에 해당하는 영어식 표현은 devil이 아니라 demon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신앙에는 죽은 혼이 떠돌아다닌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귀신은 모두 마귀로 번역해야 합니다. 마귀는 귀신과 달리 사람과 관계없이 타락한 영, 즉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킹 제임스 성경은 헬라어에서 음역된 demon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devil이라고 사용해서 귀신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사악한 영적 존재의 실체를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마귀의 종류가 2가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마귀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죠. 마귀의 우두머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천상의 존재인 그룹 중에 하나인 루시퍼 하나를 가리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유명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꼬임에 넘어간 타락한 천사들, 즉 루시퍼의 하수인들도 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마귀라고 하면 그 말이 루시퍼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의 하수인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사탄을 가리킬 때 유일무이를 나타내는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devil 이라고 표현했고 루시퍼의 부리는 영들을 가리킬 때는 devils 또는 a devil 이라고 기록해서 이것을 구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붙여드릴게요. 그렇다면 귀신 잡는 해병에서 영어 원본의 그 귀신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바로 the devil입니다. A devil이나 devils가 아닌 세상의 유일한 하나뿐인 the devil, 즉 마귀의 왕인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바로 루시퍼죠. 제가 제작했던 그 예수와 루시퍼 시리즈에 나오는 바로 그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은 엄밀하게 마귀 잡는 해병대, 엄밀하게는 사탄 잡는 해병대 혹은 루시퍼를 잡는 해병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마거릿 히긴스가 a devil이나 devils를 사용하지 않고 the devil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한국 해병대에 대한 극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통영 상륙작전이 어땠길래 그녀가 이런 극찬의 표현까지 한 걸까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이 놀라운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으로 펀토피아의 제니퍼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개시한 북한 공산군은 개전 후에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8월 중순에는 포항,
대구, 마산 방면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최종 목표인 부산을 향해서 총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국군은 미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의 지원을 받아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6.25 기간 중에 쓴 영문일기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950년 8월 14일 무초 미국 대사는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니까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권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망명정부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무초가 한참 열을 올려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제 권총을 다 꺼내들었던 거예요. 순간 무초는 입이 굳어져 버렸고 얼굴색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도 일생에 있어서 이때만큼 놀랐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아래 위로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총으로 공산당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철을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알로 나를 쏠 것이요.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이 없소. 모두 총궐기에서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 이에 긴장한 무초 대사는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혼비백산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러는 즈음에 낙동강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북한군은 국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거제도를 통해서 마산, 진해, 부산 방면으로의 진출을 꾀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북한군은 8월 15일 북한군 7사단 예하 증강된 1계대대 650명을 투하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통영을 8월 17일 새벽 1시경에 통영 시가지로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영상 대한해협전투에서 봤던 한국전쟁에서의 이순신, 우리의 손원일 제독이 등장합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은 해병대 김성은 부대로 하여금 거제도에 상륙해서 북한군의 거제도 진출을 좌절시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은 장군 입장에서는 거제도에서 적만 잘 막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김성은 부대장은 현지의 상황을 파악한 뒤에 몇백 명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거제도를 방어하는 것보다는 통영으로 직접 상륙해서 적을 경멸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방어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공격까지 하겠다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나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나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억하시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적 앞에서 무방비로 돌진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그런 목숨을 건 작전이 바로 상륙작전입니다. 김성일 부대장은 느긋하게 거제도에서 적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적진에 뛰어들어가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김성은 부대는 해군 본부의 승인을 얻어서 8월 17일 해군 함정의 지원을 받아서 통영항 쪽을 포격해서 정면 상륙을 하는 것처럼 기만하면서 본대는 통영 동북부 장평리에 기습적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과 동시에 삼봉산을 점령한 김성은 부대는 8월 18일 새벽에 총공격을 실시해서 전술적으로 요충지인 원문고개와 망일봉을 점령해서 북한군의 퇴로 차단 그리고 증원 병력 차단을 한 뒤에 이어서 총공격을 감행. 그리고 8월 19일 오전 10시에는 통영 시가지로 완전히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시간 55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통영 상륙작전을 완수한 해병대는 이후에 적의 유일한 공격로이자 전술상 요지인 원문고개에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해서 통영을 평정하게 됩니다. 통영 시가지가 국군에 의해서 탈환이 되니 북한군 패잔병 200여 명은 어둠을 틈타서 어선을 탈취, 그래서 고성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에 한 달에 걸쳐서 북한군은 9차례에 걸쳐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격퇴당했고 이후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완전히
해주하게 되었습니다. 통영 상륙작전이 실패했더라면 적은 통영을 통해서 손쉽게 거제도를 거쳐서 마산, 진해 그리고 결국은 부산까지 손쉽게 밀고 진입할 수 있었겠지만 통영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낙동강 방어선은 더욱 견고해져서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인천 상륙작전 때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작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는 적 사살 469명, 포로 83명이라는 전과를 올렸으며 전사자는 불과 19명에 불과한 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 단독으로 시행한 상륙작전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유일한 공격작전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낙동강 방어선의 측후방해의 위협을 제거하고 또 해군 기지가 있는 진해항을 포함해서 인근 제해권을 확보해서 이것은 인천 상륙작전까지 안정된 해상 기동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영 상륙작전의 성공이 알려지니까 외신 기자들은 필보도로 저마다 최대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들에 의해서 국군의 용맹함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통영 상륙작전 기념관은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많죠.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인 충렬사, 삼도수군 통제영이 운영하던 객사였던 세병관, 이순신 장군이 2년여를 머물며 난중일기를 썼던 제승당, 또 제승당 오른쪽에는 수루가 있죠. 이순신 장군의 명시인 한산도가에 나오는 수루에 홀로 앉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수루예요. 그리고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산도 대첩의 승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영에 이 이순신 장군의 후예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룩한 통영 상륙작전 기념관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당시의 상륙작전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와 또 퇴역한 전차, 장갑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통영을 방문하신다면 이곳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통영지구 전적비도 있는데 이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의 총탄은 멈추었고 포성은 잠들었으나 충무의 바다와 원문고개에 피어난 호국의 충혼이여 해병혼이여 영원하라. 히긴스는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아버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했어요. 히긴스의 부모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습 대피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인연이 참 특이하죠. 에너지가 넘쳤던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에 그의 학창시절 학업 성적은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경쟁심도 또 남달라서 미국의 명문인 버클리대 그리고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수학했습니다. 히긴스는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콩고 내전, 베트남 전쟁 현장을 직접 누비고 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굳이 고위 장교들과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고 되레 참전 군인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사 곳곳에 총사령관에서부터 2등병까지 다양한 계급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이유입니다. 히긴스는 남들보다 2배 이상 많은 자료를 읽고 거의 매일 일면에 실릴 기사를 송고하면서도 3,000자가량의 정보를 정리하고서야 잠을 들었다고 해요. 안 피곤했을까요? 마거릿 히긴스는 6.25 전쟁을 취재한 300여 명의 종군 기자 중에 유일한 여기자였습니다. 당시에 그녀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전쟁 발발 이틀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뒤에 6개월간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때 여자를 함정에 태우지 않는다는 미국의 방침에 맞서서 가판 위에서 잘게요. 그러면서 버텼대요. 그래서 승선 허락을 받으니라도 유명합니다. 기자 정신이 정말 최고였어요. 미국에 돌아온 뒤인 1951년 그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War in Korea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녀는 이 책으로 인해서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책을 출간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책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녀의 이 캠페인은 미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을 위해서 참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 베트남 전쟁에서도 종군 기자로 활약했는데요. 이때 라오스에서 취재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향년 45세의 나이였죠. 장례식 당일에 미국 언론 워싱턴 이브닝 스타는 사설면에 묘지를 묘사한 그림과 함께 이 같은 문구를 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그녀의 병사들과 함께 있다. 한국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할리우드 배우 메건 폭스가 맡은 역할이 바로 마거릿 히긴스 기자입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에 걸맞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닉네임을 안겨준 인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 이 멋진 닉네임도 영원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꾹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